문종실록 국어 문종 1년 9월 13일 무신 네번째 기사 1451년 명경태 2년 의정부에서 경상도 각 고을의 사창을 간수하는 사람과 그 절차를 감사가 깨달도록 청하다. 의정부에서 호주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경상도 금산, 거창, 영천, 경산, 인동, 신령, 산음, 지뢰, 하양, 군위 등 각 고을의 사창을 간수하는 사람과 거두어들이고 나누어 주는 절차는 감사가 깨달은 바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사장에게 직품을 포상하는 것은 이를 관장하는 병주로 하여금 마감하게 하소서 하니 인근이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국원 문종 1년 9월 14일 기호 첫 번째 기사 성령대군의 부인을 속히 모시고 서울로 오도록 하다. 행 내시부 조하승직 한홍에게 유지하기를 사헌부에서 와서 알기를 성령대군의 부인이 계골산으로 갔으니 법을 어김이 있다고 하였다. 과연 아랫바와 같다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 움직이 속히 서울로 돌아와야 하며 만약 아직 온천에 목욕하지 않았으면 목욕 후에 지체하여 머무르지 말고 속히 모시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문종실록 국원 문종 1년 9월 14일 기호 두 번째 기사 금이, 김관, 신여, 소비 등의 일을 여러 대신들과 의논하다. 황보인, 김종서, 안승선, 허후를 불러 이를 의논하였다. 1.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금이는 절도의 수범으로 논하고 김관은 종범으로 논하되 면자하게 하소서 하고 승정원의 사례기를 율문에 절도에게 면자한다는 문구가 없는데 이제 김관을 면자하는 것으로 논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고 황보인, 김종서, 안승선은 말하기를 의당 자자하는 것으로 유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면자를 한다면 특별히 성상의 언전으로 시행하소서 하고 허후는 아뢰기를 신은 이를 논의한 이후로부터 반복하여 헤아려 보았으나 김관과 금이의 부처를 와주로 논할 수는 없으며 또 당초부터 공모한 것이 아니라서 또한 절도로 논할 수도 없으므로 불응위의 사리가 무거운 율로 하는 것이 신의 마음에 매우 합당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이 가볍다면 관을 속이고 몰래 재물을 취득한 즉 사기관 사취제의 종으로 논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1. 신여 소비와 내 은만을 교형으로 논한다면 비록 옥사는 없더라도 정실의 행적이 이미 나타난 것이다. 지금 만약 취초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신을 가해야 하며 또 옥사가 있은 연후에 율문을 곧잘 적용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니 황보인 김종서가 아뢰기를 궁중에서 남복은 비록 부자 사이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솔이 논의할 수 없으나 이는 다만 성상의 은혜 여하에 있는 것입니다. 정실의 흔적이 이미 달로나 있으면 검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세종 때에도 역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유사가 내리지 않고 대내로부터 주례를 정한 바 있으니 역시 이 예의에 의하여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안승선 허후는 아뢰기를 옥사가 없이 율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죄를 가지고 율에 비하여 과단한다는 것은 옛날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모름지기 추문하여 정실을 얻은 연후에 율을 논의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1. 근일 도진무 등이 아뢰기를 병조 낭청에서 억지로 진무로 하여금 병조의 일차를 서라 하고 여러 가지로 욕을 보였는데 진무서와 병조는 본시 한문과도 같은 것이므로 이와 같이 능멸이 보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를 듣고 즉시 병조에 하교하려고 하였으나 경들의 말을 들어본 뒤에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병조와 진무서는 본시 일체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병조에서 0을 내면 진무서에서 그 0을 조차 점검 고찰하는 것입니다. 또 진무가 1차를 선다는 것은 예로부터 없는 일입니다. 세종조의 때 상정소에서 진무소를 병조에 속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세종께서 윤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병조낭청이 과연 이와 같이 하였다면 이는 실로 불가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이와 같이 하지 못하도록 하소서하였다. 이에 임금이 말하기를 김관과 소비의 일은 마땅히 조화이정 등의 논의에 따를 것이고 병조와 집무소의 일도 역시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따를 것이다 하고 이내 헌강 일부를 내어보면서 말하기를 전일 정랑 전 동생이 윤대에서 아뢰기를 본국 각사에서 이미 정한 법과 윤하하신 일들을 그 등의 관리가 거행하지 않고 또 그 뒤에 온 자도 역시 고찰하여 거행하지 않아서 끝내 폐해 버리고 행하지 않으니 이는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조육의 속공노비의 사건 같은 일은 이미 해가 넘었는데도 이제까지도 결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청컨대 조사, 고험하는 관사를 설립하여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검사, 고찰함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관사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헌강이란 책이 이러한 사체에 매우 합당하니 이 책을 모방하여 하는 것이 실로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하고 드디어 이 책을 바친 것이다. 경들은 각각 이 책을 관람하고 다시 아랫바의 말들을 참작하여 그 타당 여부를 논의하여 계달하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오늘 갑자기 논의에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등이 물러가서 다시 상의 확정하여 계달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임금이 소비 등은 각기 장일백을 행하고 고역에 정속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황보인 등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합당합니다 하였다. 불응위는 대명률의 형률을 편 불응위 주위에 무릇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자는 태 40에 처한다. 율령에 조문이 없으나 사리에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리가 무거운 것은 장 80에 처한다 하였다. 유사는 해당 관청이고 비의는 죄에 맞는 정조가 없을 때 비슷한 조문을 끌어다가 내는 것을 비부라고 한다. 1차는 군사들이 날마다 돌아가면서 굴령을 듣고 전하던 것을 말한다. 윤허는 임금이 허가를 내림이고 고험은 조사하여 생각함이며 사체는 일의 이치와 체면 고역은 고된 일이며 정속은 죄인을 노비로 삼음이다. 문종실록 국어 문종 1년 9월 14일 기호 세 번째 기사 야인 시머롱가에게 압록강 건너편에 거주하기를 허락한다고 전하라고 명하다. 평안도 주화도 도직제사 박인영에게 유서를 내리기를 이제 경이 병조에 낸 첩정 속에 야인, 시머롱가 등이 와서 한 말의 요청과 아울러 보내온 인신과 글 속의 뜻을 다 잘 알았다. 위의 야인은 그 마음속에 필연코 다른 것이 있어서 변이 어느 때 생길지 헤아리기 어려우니 우리 지경에 가까이 있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이 시머롱가에게 압록강 건너편에는 마음대로 거주하라고 쉽게 대답하고 또 저 사람들이 가속을 끌고 다시 와서 전과 같이 청원하거든 의당 대답하기를 너희들이 평상시 편한 대로 살면서 우마를 방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변방 인민들이 성질이 강한하여 혹 틈을 타서 훔쳐올 염려도 있거니와 또는 그 우마가 농작물을 밟아 손상함으로써 반드시 싸우고 또 틈이 벌어질 필경 좋은 감정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도리어 전 거주지에 그대로 살면서 통신이나 왕래하고 또 미국과 간장 등을 주어 원한이 생기지 않도록 하게 한만 갖지 못하다고 하라 하였다. 가속은 지방 권속이고 강하는 성질이 굳세고 싸나움이다. 문정실록 국어 문종 1년 9월 1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휘득전에 나아가 망제를 행하다. 망제는 매달 보름에 지내는 제사이다. 문정실록 국어 문종 1년 9월 1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동지경련 이사철이 김관과 그의 처 거미를 처벌할 것을 청하다. 경련에 나아갔다. 동지경련 이사철이 아뢰기를 김관의 처 거미는 절도 한 작물을 개선하여 논하면 장 100에
유 삼천리 자자의 율은 진실로 의심할 여지가 없고 김관은 절도의 종범으로서 논하면 장일백의 도 3년 자자 이율은 의리에 어떠겠습니까? 김관은 사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의 처가 절도한 것을 알면서도 금하지 않고 도리어 숨겨주었으니 그 정상이 가증하여 마땅히 중죄에 처할 것이나 율은 공률입니다. 혹시 무식한 무리들이 그 처가 절도를 했는데도 당초 정실을 몰랐다 하여 일일이 절도의 종범으로 주의를 가한다면 혹 서로 용언하는 법에 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그 증상이 가증한데 관습이 된다면 따로 전가족이 변제에 입거하게 하든가 혹은 변방의 먼 곳에 충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간이 비록 처음에는 더불어 같이 꾀하지 않았으나 사리를 아는 유생으로서 그 처가 절도한 것을 알고서도 이미 능히 버리지 못하였고 장물을 수색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다시 나아가 이를 숨기기까지 하였으니 정상을 아는 와주의 율이 매우 합당하다. 그러나 정부에서 반복 의논하여 아래어 주의 절도의 종범으로 율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나도 또한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또 서로 용언하는 의리로 볼 때 자식이 아비에게 아내가 아비에게 노비가 주인에게는 비록 주의 악이 있더라도 마침내 끊는 이치가 없는 법이니 이것은 그러하거니와 지 아비가 그 아내에게도 죄악이 있으면 마땅히 쫓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옛날에 아내가 절도하면 버린다는 문기가 있다. 설사 그 아내가 날마다 절도를 일삼고 지 아비가 항상 작물을 사용하고도 특히 당초에 그 정실을 몰랐다 하여 이는 서로 용언해야만 한다고 죄를 면한다면 과연 분이에 어떠하겠는가? 김관의 죄도 역시 이와 같은 것이다. 만약 이 율이 후일에 한 경례가 될 것을 두려워한다면 마땅히 의금부에서 처음에 깨달은 사건을 위하여 다스림을 중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장 80대의 율로 논하고 다시 그 가정스러운 정상을 가지고 절도의 종범으로 하는 율로서 부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용우는 주인과 가까운 사이인 경우에 주인을 숨겨주어 죄를 받지 않던 법인데 자식이 아비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종이 주인에게 이와 같은 용우는 할 수 있었다. 관습은 무슨 일에 관계하고 참섭함이다. 문정실록 9권 문정 1년 9월 15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정의안에게 감사의 직임을 다하라 이르다. 평안도 도관찰세 정의안과 도사 조원복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정의안에게 이르기를 내가 경을 좌우에 두고 이를 오랫동안 위임하려고 하였더니 이제 평안도의 피폐가 이미 심하고 또 농원까지 실패할 인력이 인민이 의뢰하여 살 길이 없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 오직 경은 내가 마지 못해 명하여 경을 감사로 삼은 것을 잘 알 것이다. 평안도의 이런 경이 고루 체험하여 알 것이니 어찌 내 말을 기다린 뒤에 하겠는가. 그러나 긴급한 야인들의 성식이 해를 연하에 끊이지 않으니 아직 행성은 제외하고 다만 연변업성에 무너진 곳과 낮고 미약한 곳을 우선 수축하고 성을 수비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기계를 엄밀히 고찰할 것이며 성의 여장 안에까지도 잡석을 많이 적치하여 대비하는 것이 가하며 구황 권노의 등의 일도 곡진하게 포치하여 인민으로 하여금 기필코 융성이 일어나게 하여 내 뜻에 부응토록 하라 하였다. 이어 정의안이 아뢰기를 신이 감히 심력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외방의 감사가 모든 공사에 대하여 비록 그 패단을 논하여 상달하여도 소청한 바를 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외방의 공사는 비록 사리에 맞더라도 주관하는 조에서 이를 반박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에서는 다시 반박을 가하여 승정원으로 들여보내면 승정원에서 또한 간혹 반박하기도 하여 그 일을 마침내 행하지 못하고 맙니다. 이것이 그 상세에 있어서 패단을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세종대왕께서 새로 두만강 연변에 새로이 사진을 설치하시고는 변방 비어 책의 뜻을 굳게 가지시고 특명으로 김종서를 함길도 감사에 임명하시고 또 도절제사에 천전시켜 무릇 그가 패단을 논하고 개청하는 일이면 혹은 성상의 마음에 의하여 재결하시고 혹은 한도의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시되 모두 윤허를 얻어 좋지 않은 날이 없었으며 제거되지 않은 패단이 없어서 함길도 한도가 수년을 지나지 않아서 민물이 융성하기에 이르렀으니 혹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강변의 각진이 어찌 이와 같이 당당하게 되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이미 알고 있다. 경이 그 지경에 이르거든 그 이해를 가져 살펴서 혹은 진흥 혹은 혁재할 대책을 상세히 다 계문하라. 경이 계문한 바는 내가 장타 다 쫓을 것이다. 경은 먼 지방으로 나간다고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고 가라 하고 인하여 궁시를 하사하였다. 비어책은 미리 준비하여 방어할 정책이고 천전은 벼슬자리를 옮김이며 궁시는 활과 화살이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15일 경술 4번째 기사. 의금부에 명하여 소비와 내온만을 각각 장 80에 처하고 모두 고역에 정속하게 하였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15일 경술 5번째 기사. 경기감사가 경기 도내에 수륙제를 베풀 것을 청하다. 도내 원평 교화 등지의 모든 잡된 질병이 전염되어 인근 군읍까지 침투되고 있는데 비록 의약으로 치료하여도 즉시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이 주의하러 생각하여도 구료의 방책을 얻지 못하여 향촌을 순회하면서 부로들에게 물었더니 모두 말하기를 지난번에 황해도 황주 등지의 악질이 한창 치성하여 사람들이 이르기를 제사 없는 원혼들의 빌미라 하여 수륙제를 베풀고 기도를 드린 연후에야 여기가 점차 그치게 되었으니 이제 원컨대 수륙제를 황주에서 베푼 것과 같이 설시하고 질성으로 기도하면 병기운이 조금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로들의 말이 비록 탄망하나 그 습속이 이미 오래돼 이같이 하고자 하는 것도 그들 마음의 가운데서 우러나온 것이니 원평 등지에 어느 산수 좋은 곳을 택하여 지객생으로 하여금 수륙제를 주관하여 행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희망에 줬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치성은 매우 성함이고 여기는 나쁜 기운이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15일 경술 6번째 기사. 병조의 영사 10인을 갔을토록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본조가 사무가 번다하여 아전이 부족하니 청컨대 형조 사헌부의 예에 의하여 영사 10인을 가설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16일 신의 첫번째 기사. 임금이 경회로 아래에 나가 내금이와 향화인들의 기사와 보살 관람하였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16일 신의 두번째 기사. 병조에서 소나무의 건벌을 그 토지를 관장하고 있는 한승부로 하여금 고찰하게 할 것을 개청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16일 신의 세번째 기사. 속등록을 실록을 편수할 때 아울러 편찬토록 하다. 앞서 집현전으로 하여금 속등록을 편찬토록 하였는데 이날 본전의 당상이 헌의하여 아뢰기를 병료 대학연임이 고려사의 편년 등을 마친 뒤에 실록을 편수할 때 아울러 편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16일 신의 네번째 기사. 백제 시조묘를 수줍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충청도 직산에 있는 백제 시조묘가 해가 오래되어 무너져 허물어지게 이르렀습니다. 청컨대 소재지인 직산과
각 고을로 하여금 협력해 수줍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수줍은 집을 고치고 지붕을 새로 이는 것이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16일 신의 5번째 기사. 양계의 각색 군사 및 방패 섬 60을 아우러 본도에 부방하게 하다. 양계에 거주하고 있는 각색 군사 및 방패 섬 60은 아우러 본도에 부방하게 하되 그 두 대장은 거관하게 하고 별군에 정속된 사람과 학생으로 입속된 사람은 다른 군사의 예에 의하여 번상을 면제하고 역시 본도에 부방하되 그 사도한 문적과 본패를 통계하여 거관하게 하였다. 보통 출사하는 날을 도라고 한다. 두 대장은 각색 군사와 차비군의 패를 거느린 대장이다. 사도는 나라에서 도수법에 의하여 거관하던 관원에게 도를 주던 법이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16일 신의 6번째 기사. 주하도 우도의 도질제사 영의 의원을 임명하여 질병을 치료하게 하다. 병조에서 평안도 주하도 도질제사의 계본에 의하여 주하도 우도 도질제사 영의 각기 의원을 임명하여 질병을 치료하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앞서는 감사가 절제사를 겸임하였기 때문에 혁파했던 것인데 이에 이르러 다시 보냈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17일 임자 첫번째 기사. 김금과 금희를 처벌하다. 정사를 보았다. 강맹경이 김간, 금희 그리고 이에 사연된 각 인원들의 주율의 한 계본을 가지고 아래는 임금이 묻기를 의정부의 논의는 어떠하더냐 하니 강맹경이 아뢰기를 유관생은 다만 그처가 김관의 필단을 잠시 받아두었을 뿐인데 이에 관련하여 변방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묻기를 유관생과 김활이 이미 모두 고신하였느냐 하니 강맹경이 아뢰기를 유관생은 그때 이를 의심하고 그처에게 필단의 출저의 근인을 묻고는 놀라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고신할 때 나왔습니다. 김활도 역시 고신을 3차례나 하였다. 이에 허호가 아뢰기를 만약 유관생이 이 정실을 알고 고소하게 되면 이 또한 동생인데 풍속이 박하고 고역하게 되어 더욱 불가합니다. 고소하지 않은 것이 후한 도에 가까운데 유관생을 들어가 살게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또 그 수요가 의심스러우면 경하게 처하는 법인데 김관은 율에 정조문이 없어 부득이 절도의 종범으로 논한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주애가 의심스럽다는 것은 정상의 헌덕이 애매하게 하여 쉽게 변별할 수 없을 경우에 우선 가벼운 법을 쫓아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김관 같은 자는 그 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죄가 의심스럽다고 말하여 옳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믿는 바 있어 종시 허물을 고치지 않는 자는 형에 처한다 했는데 김관을 종범으로 논한다는 것은 그 불감이 너무도 명백하다. 주하의정이 일찍이 말하기를 와주로 율에 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만약 증론이 다 그렇다면 나도 역시 따를 것이다 하였다. 허후가 아뢰기를 김관이 당초 그 정실을 알지 못하였는데도 옥을 논의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이것으로 그 정실을 몰랐다 하겠는가. 김관 같은 자는 몹시 미워하여 마땅한 자이다. 절도의 종범으로 유리 진실로 그 죄에 합당치 않은 것이다 하였다. 허후가 다시 아뢰기를 종범으로 논하는 것은 불응위의 사리가 무거운 율로서 적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도 역시 온당치 않으니 부득이하다면 차라리 와주의 율에 비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옥에 매어두고 오랫동안 논당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온당치 않으니 우선 와주의 율에 비하여 속히 판부를 무릇 은에 있어 임금이 재결하여 내리는 것을 판부라온다. 내리도록 하라 하였다. 대신이 모두 나가는 임금이 말하기를 김관의 죄는 정부의 논의도 이와 같이 다르네. 혹 나의 생각이 잘못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를 집현전에 내려 의케 하여 증론을 듣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계전이 아뢰기를 율로 논하면 마땅히 장 80대로 다스려야 하고 정상을 논한다면 의당 중용을 가해야 합니다. 하니
강명경이 아뢰기를 만약 김간을 부처 사이의 일이라고 한다면 무슨 죄가 있으며 곧 불령이의 사리가 무거운 일로서 논한다고 해도 오히려 불가합니다. 만약 죄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으로서 바로 그날 정씨를 알고도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으니 진범과 더불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의당 중형에 처하여야 하므로 와주의 유를 비하하는 것은 신은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도 그러하다. 김간의 옥사는 중의가 가지 않으니 아직 더 논의하여 적용한 유를 얻게 하고 그 나머지 관련자는 먼저 결단하여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김간과 금희의 주에는 오늘 상고한 유의 장의 수요가 얼마인가 하였다. 강명경이 다시 아뢰기를 김간에게는 장 100대의 도 3년이며 금희는 장 100대의 유 3천리인데 관을 사기하고 재물을 취한 것은 면자가 되고 절도의 와주는 자자가 있습니다. 이 두 유는 다만 경중이 있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절도를 범하는 일은 비록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절대 서로 고할 이치가 없는데 만약 김간이 당초에 더불어 공모하지 않았다면 금희가 어찌 즐겨 고하였겠는가. 김간이 원래 그 정씨를 몰랐다는 것은 그렇된 것이다 하였다. 강명경이 아뢰기를 처음에는 비록 더불어 꾀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이미 정씨를 알았고 금희가 필단을 가지고 경주로 갈 때 한강까지 뒤쫓아가서 혹시 유실하진 않을까 두려워하여 서로 도로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전전하이며 청탁하여 이를 족친의 집에 갖다 두었으니 스스로 도둑질한 거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간의 조부는 곧 원종공신이고 또 직첩이 없으니 의당 와주율에 의하여 다른 죄는 면제하고 다만 변방에 들어가 살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 하고 다시 정부와 논의하여 즉일로 조율을 마치고 김간에게는 장 100대의 도 3년 면자로 하고 금희에게는 장 100대 유 3천리 면자로 하되 결장하고 유형은 속하게 하기를 청하여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다만 김간은 원종공신을 손들하여 결장은 면제하고 황해도 경천참으로 유배시켰다. 조율은 죄에 따라 법을 적용함이고 정조문은 법의 규정된 조문이며 결장은 장형을 집행합니다. 문중실록 국어 문중 1년 9월 17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중실록 국어 문중 1년 9월 17일 임자 세 번째 기사 동서반 각품의 사람과 중의 위, 중선 위 등으로 하여금 기사와 보살을 행하게 하다. 서현장에 나아가 활을 잘 쏘는 동반서반 각품의 사람과 중의 위, 중순위, 내직원, 사준원 등으로 하여금 기사와 보살을 행하게 하고 각각 차등있게 도를 주었다. 문중실록 국어 문중 1년 9월 17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이영선의 제수됨의 그 부담을 아뢰다. 신등이 일찍이 들으니 이 영선을 승출할 때 파직되었다가 금월 초2일에 사옹원 별자로서 사정에 제수되었습니다. 무릇 승출을 하는 것은 권장과 징계를 보이기 위한 것인데 이제 이 영선이 출척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수되었으니 그 징계가 어찌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장차 마감하여 시행하겠다 하고 드디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 영선이 당초 무슨 죄로 파직되었으며 그늘 다시 청가할 때 헌의하는 자가 우선 전직인 별자로 임명한다고 말하였던 것인데 어찌 이다지 빨리 직임을 받았느냐 하니 도승지 이 계전이 아뢰기를 이 영선이 일찍이 예빈시 직장이 되어 예빈시의 장 106석을 소모에 부족함이 있어 파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밝혀졌는데 이는 문수의 착오였고 본시 소모에서 온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무릇 사옹원을 경력한 자는 비록 대성이나 수령에 제수되더라도 재임이 되면 과거리를 기다려서 도로 임명한다는 것으로 이미 그 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선이 일찍이 사옹원을 경력하였기 때문에 제조의 천망으로 특별히 이 조에 내려 이를 거쳐서 도로 임명한 것입니다. 하니 이에 임금이 말하기를
사옹원에 재직되면 응당 그 달수가 있을 것인데 이제 이 영선이 사옹원에 임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갑자기 다른 직임에 제수된다는 것은 혹 불차가 아니겠느냐 하였다. 이에 이 계전이 아뢰기를 사홍, 사금, 진무 등의 직은 달수를 계산하지 않고 제수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선 파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 영선은 판서 이승손의 아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별로 알려진 것이 없고 다만 문음으로 일찍이 도염 녹사가 되어 아녀의 마음을 사려고 홍화를 남용한 바 있다. 또 예빈시에서 장 100녀석을 소모하여 사람들이 모두 비루하게 여기고 웃어왔는데 이에 이를 다시 직임을 준 것은 아마도 전조에 그의 간청을 들어준 것 같았다. 출척은 축출이며 대승은 대간이고 과거는 빈자리이고 불차는 차례를 무시하고 관리를 임명하던 것을 말한다. 불차, 탁, 용이다. 문중실록 국어 문중 1년 9월 1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지비 박백년이 경기 지방에 베풀 수륙제를 정지하도록 청하다. 정사를 보았다. 사헌부지비 박백년이 아뢰기를 신등이 가만히 들으니 경기 지방 민간에 악질이 있어 명하여 수륙제를 베풀어 기도한다 합니다. 도대체 수륙제라는 한 가지 일로 어찌 능히 그 질병을 고려하겠습니까? 청컨대 이를 정지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내 몸을 위하여 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질병이 있어 인심이 흉흉하고 답답해하기 때문에 우선 수륙제를 베풀어서 그 마음을 위안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박백년이 아뢰기를 황해도에서 일찍이 수륙제를 베풀었으나 지금까지 그 반응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기근이 든 나머지는 백물이 말라 없어지는 법인데 황해도는 누차 기근을 겪어 피고난 끝에 질병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다시 무슨 신에 의한 빌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경기로 말씀하여도 또한 그러한 것이니 수륙제는 행할 수 없습니다. 신이 일찍이 고려사에 보니 진시로 병사가 있으면 육망경을 강한다고 하였으므로 신은 은근히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오늘 이 질병을 위하여 수륙제를 행한다면 신은 이것이 후세에 웃음거리를 주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똑같은 사람인데 승복을 입고 행하면 불사라 이르고 유복을 입고 행하면 제사라 이르는데 여제나 수륙제나 그 신을 섬기는 것은 일반이다. 비록 여제라도 어찌 그 신의 소재를 알고서 하며 또 귀신은 만물과 연결되어 빠짐이 없어 한 귀신만 섬기면 백신을 두루 제사할 필요가 없이 다 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옛사람이 이르기를 거행하지 않은 신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역시 모를 것이 어느 신이 어려운 것으로서 진실로 지성껏 섬기며 다 감통하는 이시가 어찌 여제나 수륙제에만 있겠는가. 만약 수륙제의 한 행사가 이단을 더욱 일으키는 것이 되어 장차 큰 해가 있다면 할 필요가 없지만 이는 다만 백성들의 정원에 조차 우선 그 마음의 위안을 주려는 것이다. 대저병이란 마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이어서 마음의 편안함을 얻으면 병도 또한 간혹 그치게 된다. 하고 박백년이 굳이 청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임금이 다시 말하기를 외방 각 고을의 둔전이 본시 정액이 있는데 수령이 혹 많이 점유하였다가 이내 그가 아는 권세가에 주기도 하고 권세를 쥔 자는 또 아는 사람을 수령으로 보내어 인하여 둔전을 빼앗아 점유하는 자도 간혹 있으면 매우 온당치 않은 일이다. 그 둔전의 정액을 고찰하는 법을 호주로 하여금 거듭 밝힐 것이며 또 뽕나무 열매와 대추는 구황에 긴절한 것으로서 근데 중국에서도 역시 많이 재배한다 하며 본국에서는 뽕나무의 제종이 이 영갑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실적이 없으니 다시 더하여 마감하라 하였다. 병사는 군사에 관계되는 일이고 제종은 재배이다. 문정실록 국어 문중 1년 9월 1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국어 문중 1년 9월 1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 동반에서 활을 잘 쓰는 사람과 삼군 진무와 중의위 중순위 등으로 하여금 기사와 보살을 하게 하고 차 등을 두어 도우를 주었다. 문정실록 국어 문중 1년 9월 18일 개축 네 번째 기사. 김광수가 의주성을 모두 석축으로 하기를 청하다.
평안 한길도 도제제사 종사관 김광수가 아뢰기를 의주성은 벌썩 하는 곳이 멀지 않으니 청컨대 모두 석축으로 하게 하소서. 또 그 성의 무너진 곳이 8,000척이 아니고 다만 3,450척이며 장차 무너지게 된 곳이 93척인데 군인 4,204명에게 이를 나누어서 이미 부역하였으니 용천에 부역하는 성군을 의주로 옮기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벌썩은 도를 떠냅니다. 문정실록 국어문정 1년 9월 1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자살을 기도했던 성질사 박이창을 구려하게 하다. 평안도 감사가 아뢰기를 이달 16일에 성질사 박이창이 신안역에 이르러 밤중에 차고 있던 칼을 빼어 자문하여 거의 빈사 상태에 있습니다. 하니 명하의 의왕과 그 조카인 직장 박증에게 말을 주어 현지로 보내어 구려하게 하였다. 고사의 모든 중국으로 가는 사신에게는 그 경과지의 감사와 수령들이 흔히 미국을 주어 이를 싣고 가므로 그 배단이 작지 않았어. 국가에서 그 휴대하는 양국의 수령을 새로 정하였다. 박이창이 맨 먼저 그 금령을 범하였다. 그가 장차 황국하기에 이르러 유사에서 의금부의 관리를 파견하여 의지로 가서 잡아올 것을 청하였다. 임금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서 국문하려고 하였다가 재차 청하에 드디어 윤하였다. 이때 이르러 박이창이 부끄럽고 분한 나머지 자살하였다. 자문은 스스로 목질로 자살합니다. 문정치록 9권 문정 1년 9월 1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수륙제 행설에 반대하는 사안부의 상소문. 그저께 경기에서 수륙제의 정지를 결정하여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이 물러와서 생각하여도 이는 실로 온당치 않습니다. 지금 경기 일대 민간의 지병이 어떤 간사한 귀신이 준 빌밀한 말씀입니까? 지난번에 황해도 백성들이 역질로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이는 수헌의 이변으로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어그러진 기운이 바야흐로 성한 탓인데 다시 무슨 신이 있어 기도로서 이를 능히 모면하겠습니까? 만약 제사 없는 귀신이 과연 있다면 봄가을로 매양 여제를 설행하는데 하필 수륙제를 설행하여 하겠습니까? 건년 이래로 민심이 많이 불교로 돌아가고 있는데 국가에서 더욱 불사로서 백성들의 병을 구려한다 하면 신은 아마도 민심이 더욱 현혹하고 불법이 더욱 성하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이치는 사람이 통찰해 볼 수 없는 일이지만 혹 질병을 구려하는데 유익함이 있지 않을까 하여 하는 것이다. 절대 패할 수 없으니 이는 청하지 말라 하였다. 문정실록 국어 문종 1년 9월 19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역지를 만년으로 인한 수륙제 행설에 반대하는 대사헌 정창손의 상수. 가만히 들으니 경기, 교화, 원평 등지의 인민들의 질병이 몹시 치성하여 이에 절에서 수륙회를 베풀어 기도한다 하기에 신등이 이 행사의 폐지를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반복하여 생각해도 아무리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이 있어 감히 천총을 어지럽게 하는 바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천하의 도가 둘인데 그것은 선과 악, 사와 정뿐입니다. 그런데 선한 자는 미약하기가 쉽고 악한 자는 불어나기가 쉬우며 바른 자는 매양 굴복하고 간사한 자는 매양 신장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옛 성제 명왕이 반드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제거하며 바른 자는 붙들고 간사한 자는 배척하고도 오히려 악한 자가 틈을 타고 맹동하여 혹시 나의 선을 좋아하는 마음을 해치며 간사한 자가 사의를 엿보아 일어나서 나의 바른 자를 붙드는 길을 무너뜨리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여 하나라도 선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것이 그 사이에 끼이면 반드시 정히 살피고 깊이 하려 처리하여 나의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여금 한결같이 성에서 나오고 또 터럭만한 누구도 없는 연후의 양 정치에 있어서 지나친 거조가 없고 따라서
지치도 가히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선과 악이 병행하고 사와 정이 병립하고도 그 선정과 지치를 바라보고자 한다면 아마 어려울 것이며, 비록 선과 악이 병행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사와 정이 병립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악한 자가 그 안에 숨어 있고 사한 자가 그 가운데서 몰래 발동하여 점차 그 길을 튀어놓고 써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는 반드시 성하고야 말고 사한 자도 마침내는 반드시 이기고 말았어. 필경은 다같이 착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대로 돌아갈 따름이니 이는 고금의 성패가 이미 그러했듯이 명백한 징후입니다. 이제 우리 주상 전하 깨옵서 천성이 예지하시고 성학이 고명하시어 불교 노자의 무리와 무격 부장 등의 일에 본시 그 시비를 통찰하여 보신 바 있습니다. 어찌 신등의 말씀을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러나 신등이 오히려 구구한 말씀으로 참남되게 면류 아래 간범하는 것은 다만 전하의 선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성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두려운 것입니다. 무릇 사람의 병이란 음양, 풍우, 회명의 과도한 데서 생기고 사생과 수요는 모두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진실로 인력의 미칠 바가 아닙니다. 하물며 이제 경기 황해도의 질병은 본시 기근이든 나머지 어그러진 기운의 소치이거늘 어찌 괴이한 물건이 있어 그것이 빌미가 되어 수력의 기도로서 능히 풀 수 있겠습니까? 대저도로서 선을 해하고 정을 어지럽히는 것이 이단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전하의 명철하심으로 어찌 그 허탄하고 망령됨을 모르시겠습니까? 다만 백성을 사랑하는 간절하신 마음으로 어쨌든 구제하시려는 생각인 줄 압니다. 만약 구신의 변이가 무궁하여 혹시 그러한 이치가 있나 하고 생각하신다면 신은 더욱 의혹이 간절할 뿐입니다. 시에 이르기를 활락평이한 군자는 복을 구하려고 하늘의 이치를 어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설령 불시가 능히 사람을 위하여 빌미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도를 지키는 군자에 취할 바 아닌데 우리 백성을 구제하려고 어떤 신에게 가탁하여 그의 응보를 바란다면 어찌 오할하지 않겠습니까? 또 더욱이 나라의 수환이나 영리의 재해가 있으면 산천의 신에게 제사하고 설상이나 풍우의 변이 있으면 1월 성신의 신에게 영제를 지내며 도 귀의할 것이 없는 인기에게 제사하는 것으로도 공여, 종려의 예전이 있습니다. 옛 성인이 민생을 위하고 귀신을 대하는 것이 본래 그 법이 있는데 어찌하여 성인의 도를 버리고 이적의 교훈을 좇는 연후에야 우리 백성의 질병을 제거하겠습니까? 만약 전하께서 끝내 수륙의 기도가 이치에 어김이 없고 효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전하의 뜻 선을 좋아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마음이 순전히 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기로에 현혹하심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집정하신 초기에 불시의 일이 이미 그 조짐이 있어 비록 극심하게 끌어도 오히려 다시 성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하물며 이 수륙의 거조를 행하여 그로 하여금 기탄 없이 활개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일이 비록 작은 것 같으나 그 사정이 소멸 또는 신장하는 기틀에 관계되는 바 심히 중하여 이를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등이 반복하여 논변하며 능히 스스로 맞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특히 윤음을 내리시어 빨리 수륙제의 일을 파하시 한결같이 앞선 성인의 도를 쫓으시고 이단들의 상도에 위배되는 말에 혼동해 듣지 마시고 선을 택하여 굳게 잡으시고 살을 버리는데 의심하지 마시며 이 백성을 무마하시어 감화되어 대화의 세상을 이룩하시며 전하께서는 비록 공수하시고 깊은 궁중에 계시면서 일을 지시하지 않으셔도 천지의 화기가 즉시 응할 것인데 무슨 질병 같은 것을 좋게 근심하십니까? 대저 그렇게 되면 선한 자가 항상 이기고 악한 자는 스스로 물러갈 것이며 바른 자는 항상 신장하고 간사한 자는 스스로 굴복하게 되어 선정도 행할 수 있을 것이요 지치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이를 재택하시면 이보다 경사스럽고 다행한 일이 없을까 합니다 하였다. 이때 지평 문여량이 소를 싸가지고 가서 바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이 비록 기묘하지 않은 것 같으니 백성을 위해 하는 일이라 피할 수 없다.
그 밖의 말한 일들은 이미 너희들에게 말하거니와 그 밖의 다른 뜻은 없다 하였다. 문열왕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감히 세수한 일을 가지고 승상의 총명을 자주 어지럽혀 실로 항공합니다. 그러나 임금이 좋아하고 숭상하는 대로 백성들의 추향이 매여 있으니 이 일을 작다고만 이룰 수 없습니다. 일찍이 들으니 황해도의 질병에도 이미 수륙회를 설행하였는데 만약 이에 의가의 한 예를 삼고 또 통찰하여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나 혹시 유익함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하시면 어찌 이 일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장차 뒤를 잇는 패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계사를 마치니 날이 이미 어두웠다. 임금이 문을 닫지 말라 명하고 드디어 사정들에 나아가서 문열왕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주역의 포황이란 말을 그 주석에 모든 들어온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풀이하였다. 인군의 정치에도 어찌 한 경상에만 구애받아 변통할 수 없단 말이냐. 너희들이 능히 통찰하여 보지 못한다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비난하지만 이것은 너희들이 실상 모르고 하는 말이다. 배우는 자는 이치를 궁구하고 스스로 체득하여 시비를 명백히 변별하는 것을 지혜로 안다. 그러나 어찌 그 이치의 형체가 드러나 있어 능히 이를 보는 자가 있다더냐. 나는 그렇기 때문에 능히 통찰하여 보지 못하는 일에는 하나만 고집하여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장 안에 또 말하기를 선과 악이 병행하고 사와 정이 병립하고도 그 다스림을 바란다는 것은 어렵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선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성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니 그 언론이 진실로 옳다. 예로부터 정이 있으면 사가 있어 서로 의탁하여 숨고 하여 갑자기 깨끗하게 없앨 수 없는 것이다. 진실로 학문에 뜻한다면 마땅히 공자 맹자와 같이 한 연후에 가히 동달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자는 말씀하시기를 40에 혹하지 않는다 하고 맹자는 40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니 대저 공자 맹자와 같은 높은 덕으로도 오히려 40 후에야 혹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음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니 뒤의 사람은 누가 능히 공자 맹자에 미칠 수 있겠느냐. 이제 나의 입은 거조가 어찌 불법을 정도로 하여 이에 현혹하고 또 숭상하고 믿겠느냐. 근간 기내의 백성들이 혹은 한 마을이 혹은 전 가족이 병으로 죽은 자가 허다한 것이다. 그 가운데 환자를 버리고 피해서 살려고 한 자도 어찌 없겠는가마는 오로지 국가의 법령이 두려워서 감히 못하는 것이니 이는 몹시 가석한 일이다. 백성을 구제하기 위하여 수륙제를 실행하면 이는 곧 호생지덕이며 또한 후한 뜻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이 법은 유래가 오래된 것으로서 역대의 제왕도 능히 다 배척한 자가 없으며 우리나라 조정에 이르러서도 어찌 도를 밝게 보지 못하고 학술이 정하지 못하셨겠느냐. 그러나 우리 태조 때에도 잠옷 수륙의 법회가 있었으니 어찌 모르고 하신 일이라 하겠느냐. 소장 속에 말하기를 이 백성을 무마하여 가마를 가져와 대화의 세상을 이루면 천재의 화기가 이에 응한다고 하였는데 대저병이란 심리의 작용으로 짓는 것이 많다. 공벽한 향리의 백성들이 서로 전염되어 죽어간 나머지 이러한 거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국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장차 마음속에 위안을 얻어 병기도 따라서 그치게 되고 화기도 또한 자연히 응해 올 것이다. 또 보응설에 대하여서도 나 역시 이러한 이치가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령 이 일이 곧 이치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백성을 위하여 거행하는데 오히려 무엇이 부끄러우랴 하였다. 문열왕이 자리를 피하여 다시 말을 아리려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뜻은 내가 상세히 알고 있다. 다시 말하지 말라. 하니 문열왕이 무견한 채 말이 없었다. 천총은 임금이 총명하며 거조는 무엇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이고 지치는 잘 다스려진 정치이고 무격은 무당과 박수이며 부장은 부적이고 간범은 침범하여 거스름이며 회명은 어둠과 밝음이며 수요는 오래 삶과 일찍 죽음이며 수하는 장마와 가뭄이며 영련은 전염병이고 영제는 장마 때 비가
계기를 비는 제사 기청제이고, 공려는 제사 지낼 후사가 없는 옛날 제후의 영혼, 오사이 하나, 공은 제후, 연은 영혼을 말한다. 종려는 제사 지낼 후사가 없는 옛날 대부의 영혼을 말한다. 재택은 헤아려서 선택함이며, 소는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고, 추향은 마음에 쏠리어 따라감이며, 경상은 한결같이 변하지 않음이며, 조종은 임금의 조상이고, 묵연은 잠잠하여 말이 없는 모양이다. 참으로 현명하시다, 우리 조선의 왕들. 문종실록 국어 문종 1년 9월 2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자살한 박이창에게 치전 제문을 짓고 부물을 내릴 것을 명하다. 일금부 도사 정옥경이 승정원에서 치서하기를, 성절사 박이창이 지금 9월 16일에 신난관에 도착하여 자다가 밤중에 차고 있던 칼을 빼어 목과 배를 찔러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서장관 이익이 이 사실을 듣고 즉시 가보니, 박이창이 이익에게 이르기를, 이 늙은 신하가 본래 오명이 없어 장차 충성을 다할 것을 기약해왔다. 당초에 미국을 다만 그 정한 수량만을 가려고 하였는데, 종사관들이 모두 말하기를, 지금은 마침 장마비가 내릴 때인데 팔참에 들어가서 술제를 만나 중도에서 체류하면 양곡이 다하여 반드시 아사하게 될 것이다. 고하여 더 가지고 갈 것을 청하였고, 나도 그렇게 생각되어 드디어 40두를 더 가지고 갔다. 이를 장차 계달하려고 또 하였다. 이제는 이미 국법을 범하였으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성상을 아련하며 또 무슨 낯으로 다시 동일의 대신들을 만난단 말인가. 반복하여 생각해 보았으나 스스로 죽는 것만 갖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의주에 이르렀을 때 이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었으나 호송하는 중국 사람이 잠은 많아서 저들까지 알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같이 한 것이다 하고는 드디어 죽었다고 합니다. 하니 이에 임금이 승정원에 정교하기를, 박이창이 범법한 것을 마음에 부끄럽게 여겨 자살하기에 이르렀으니 내 마음도 측은하게 여긴다. 말리길에 몹시 고생한 사람이므로 나는 처음에 사람을 보내서까지 잡아오려고는 하지 않았는데, 중의에 의하여 강력이 청함으로 억지로 쫓았더니 지금에 와서 뉘우쳐 마지 않는다. 그 치전 제문에 모름지기 이러한 의사를 갖추어서 짓고 또 부물을 후하게 줄 것이며, 그 일행이 범한 바도 아울러 탄핵하지 말도록 하라 하고, 이내 호조에 전지하기를, 저리사 박이창이 범법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자제하기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불쌍하고 민망하게 여긴다. 그 사부를 미두를 아우러 80석과 관각과 종이 100권으로 하라 하니 이에 특별한 예였다. 이는 특별한 예였다. 박이창은 박안신의 아들로서 사람됨이 몹시 활달하여 작은 절조에 구애받지 않았고, 말에는 우스개가 많았으며 본시 청령 결백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오명이 수치스러워 자살한 것이다. 이에 세상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마치 무지한 사람이 개천에 목매어 죽은 것에 견주하기도 하였다. 그에게 내린 임금의 제문은 이러하였다. 생각하건대 경은 타고난 성품이 탁락하고 조행이 곧았다. 글을 읽고 과거에 올라 뱃슬길에 들어와서는 조용한 관직을 두루 밟았다. 소구에게 지우를 받아서 갑자기 발탁되어 이목의 관직에 두었고, 후슬의 자리도 맡겼다. 개옥의 공이 많았고 논열에 충성을 다하였다. 사를 버리고 공에 봉사했으며 문화를 취하지 않고 실질의 힘을 썼다. 황국께서 이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추밀에 등용하시니 중외에서 국사에 힘써 성망과 치적이 크게 나타났다. 내가 즉위함에 이르러 위임과 의중이 또한 돈독하였다. 경에게 사절의 노고를 부탁하여 중국으로 예패를 받들고 갔던 것이다. 우연히 금령에 저촉되었으나 그 정실은 조심하는 데 있었다. 유사의 계청에서 법으로 보아 경을 신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중의에 물었고,
우선 법사를 상주한 것을 쫓아서 제거하였더니 경의 수치스러운 마음을 불러일으켜 생명을 버리고 결백을 보이게 된 것이다. 경의 경계함은 나의 아는 바인데도 여기에 이르게 한 것은 실상 내가 이렇게 만든 것이다. 왕명을 받고 나갔다가 시체를 싣고 들어왔으니 유명을 달리하는 사이에 의를 등진 것이 실로 많구나. 후회하여 미칠 바 없으니 내 마음을 의하랴. 이에 호상할 것을 명하여 상년은 선영 아래 돌아가게 하였고 모든 부물을 내림에 있었어도 상식에 더함이 있노라. 사람을 보내어 비박한 치전을 베풀어서 나의 부끄러움과 슬픈 마음을 펴는 바이니 영혼이 있으면 그형은 이 심정을 알지어다. 치전 제문은 임금이 신하의 죽음을 조상하는 제문이며 저릴서란 중국의 황제자나 황후의 생일에 보내던 사절이며 자제는 자설이고 탕락은 나보다 뛰어남이며 소구는 태종을 말하고 계옥은 충성스러운 말을 임금께 아뢰미며 논율은 죄목을 들추어내어 늘어놓음이며 황구는 세종을 말하고 의중은 믿음이며 견계는 고집이 세고 지조가 굳음이며 유명은 이승과 저승이고 호상은 상을 치르는데 여러 일을 보살핌이며 선영은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비박은 변변하지 못합니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20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개승부 병기 등지의 악병이 전염된 곳에서 치제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래기를 황해도 황주 봉산 등 각 고을과 개승부 그리고 경기의 풍덕 원평 교화 통진 등지에 각종 악병이 전전해 서로 전염되어 목숨을 잃는 자가 잠옷 많아서 장려가 염려됩니다. 옛사람들의 재앙이 급박하면 모든 신에게 지도하는 예의에 의하여 위의 항목의 각처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전들일 물품을 정결히 갖추도록 하고 조정 신하 중에서 건우한 자를 택하여 황해도의 1인, 개성부 풍덕의 1인, 원평교와 통진의 1인을 나누어 보내고 그 고을 2, 3개소, 작은 고을에는 1개소로 하되 각 마을 환자의 다수에 따라 임시하여 날을 가려서 치제하게 하고 집현전으로 하여금 그 제문을 짓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근후는 조심하고 온후함이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2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2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우정은 윤서가 박이찬의 고시를 추탈하고 언수를 더하지 말기를 청하다. 성절사 박이창이 길에서 자문하였으니 아무 지각도 없는 필부 같다면 주의 경중을 몰라서 그렇게 하였으니 진실로 좋게 논할 것이 못되나 이제 박이창으로 말씀하며 한나라의 대신으로서 그 일의 시비와 주의 경중과 국법의 대치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복명한 뒤에 제가 있으면 그 문책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요. 범한 바가 없으면 변명에 벗어나는 것이 마땅한데 무단히 자문하고 말았으니 패만과 원망의 뜻이 없지 않으니 이는 유달리 인신으로서의 직분을 잃은 것입니다. 첫건대 고신을 추탈하고 언수를 더하지 마소서. 또 그늘에 서용을 명하신 김세민 조순생 정발로 말하면 김세민은 임의로 대비를 삭제하고 함부로 관작을 제수하여 남의 말과 필단을 뇌물로 받은 바 있어 주문하였을 때 비록 그 아들이 교역을 한 것이라고 발명하였으나 한 집의 일을 본래 몰랐을 이치가 없으니 정사를 어지럽히고 사욕을 자행함이 이에 심할 수가 없어서 그 죄가 죽음에 이른 것을 다행히 성상의 은혜를 입어 성명의 보존을 얻었고 다만 부처만 하도록 하였다가 얼마 되지 않아 소환되었고 또 직첩을 다시 받은 것만도 오히려 다행하며 조순생은 다시 참이로서 역시 그 일에 간예하였다가 파출된 것이며 정발로 말씀하며 대신으로서 국상의 기년 안에 음악을 동원하여 연회를 베풀하고 술을 마셨으니 이 어찌 인신으로 살 일입니까? 위의 세 사람 모두 소용하지 않는 것이 가합니다. 참건대 이 하명을 거두소서. 또 구임하는 법을 이미 세웠으니 이를 경솔히 고쳐서는 안 됩니다. 성공감 주부 이 영상이 구임하게 하려던 사람으로서 다시 사원서 주부로 참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장차 대신에게 간청하여 구임을 면하라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이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이창의 일은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박이창이 어찌 다른 생각이 있었겠느냐. 다만 오명을 얻은 것을 부끄럽게 여긴 것이다. 그 범한 바가 본래 중한 일은 아니었는데 다만 법을 세운 처음에 범한 까닭에 사람을 보내어 잡아오게 하였던 것인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 실상 추회하고 있다. 왜 굳이 고신을 빼앗고 은수를 감하겠느냐. 김세민의 일은 내 비록 다 알지 못하나 그 당시 탄핵하여 아는 것을 나도 간혹 참여해 들었는데 선왕의 말씀이 김세민의 죄는 다른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죄의 중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판사로서 혼미하여 살피지 못하고 어리둥절하여 깨닫지 못한 것이다. 조 선생은 비록 당상관이라고 하지만 참이로서 그 정사에 어찌 능히 손을 댔겠느냐. 이 사람은 실상 죄가 없는 것이다. 그 정발로 말하면 비록 음악을 동원시켰다고 하지만 그 당시 이를 적발 추문하여 주의를 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찌 급급히 다시 쓰겠느냐. 혹 제조나 절도사의 권월이 있고 그 적임이 없을 경우에나 제수할 것이다. 이 영상의 일은 정조에서 개청한 것이 아니다. 김우묘가 부지런하고 건신하여 일을 맡기만 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성공감에 쓰려고 특별히 이 영상을 다른 관사에 제수한 것이다 하였다. 윤서가 다시 아뢰기를 박이창이 한나라의 대신으로서 사명을 받들고 중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복명하지 않고 자살까지 하였으니 여기는 패만하고 원망하는 뜻이 있는 것이니 이는 곧 불충입니다. 이 불충한 사람을 고신도 빼앗지 않고 은수도 감하지 않고서 그대로 대신의 반열에 둔다면 국가의 대체 어째 되겠습니까? 박이창의 죽음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 들어갈 때 크게 범한 바 있어 그런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 역시 신등이 다 같이 의심하는 바입니다. 이 행차에 수정하였던 모든 사람도 용서에 풀어주지 말고 끝까지 주문하여 그 정실을 얻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세민은 비록 혼미한 소치라고는 하나 그 직위가 판서에 이르렀는데 그 대비를 독단에 삭제한 죄를 어찌 모르고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그 범한 바가 지극히 중한지라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온당합니다. 성공에 대한 일은 비록 김우묘가 아니라도 누구인들 구임하지 못하겠습니까? 구임하는 법을 경술이 고칠 수 없으니 청컨대 모름지기 이를 고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이창의 일은 내가 뉘우쳐 마지 않고 있는데 어찌 이에서 다시 죄를 가하겠느냐. 또 수종한 사람들을 추국하였던 바 불과 100여필의 포자를 함부로 무역했을 뿐이다. 추국하여 무엇하겠느냐. 김세민의 죄는 혼미하여 살피지 못했을 뿐이고 별로 죄를 범한 바 없으며 이 영상의 일은 내가 특지로서 한 것이니 어찌 법에 잘못될 것이 있겠느냐 하였다. 패만은 사람됨이 거만함이며 대비는 도목정사 때 임금이 내린 비답 또는 그 임명이다. 성명은 사람의 천성과 천명이고 기년은 한 해가 되는 돌이고 추회는 추후에 생각하여 후회함이며 그 포자는 피륙이며 특지는 임금이 특별히 내리는 명령 또는 산망을 거치지 않고 특별히 행하던 관리 임명이다.